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올 7월부터 모든 출산 가정에 서울시가 10만 원 상당의 마더박스를 보낸다고 하죠. 이 밖에 올해 달라지는 여러 복지 제도들이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절기상 소환인 오늘은 오후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1월 5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방배동 재건축 단지에 공급될 지역 난방에 대해 일부 주민들이 개별 난방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세곡동 보금자리 지구가 차량 증가와 위례신도시 입주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구로구의 첫 금연거리로 한 중학교 앞 거리가 지정되었습니다. 간접 흡연으로 인한 학생 피해를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새벽 강서구 마곡동에서 SUV 차량 2대가 추돌해 운전자와 동승자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서초구 방배동의 한 재건축 단지에 지역 난방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효율성을 따지며 지역 난방 대신 개별 난방을 주장하고 있는데 난방 방식을 바꾸는 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첫 소식 이재용 기자입니다. 서초구 방배동의 2차선 도로입니다. 도로 한쪽에선 교통을 통제한 채 굴착 작업이 한창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난해 12월부터 열 수송관을 설치하고 있는 겁니다. 서초구는 지난 2015년 방배 지역의 재건축 연합회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함께 지역난방 공급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방배 지역 재건축 12개 단지에선 앞으로 지역난방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지역난방 공급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온도 조절이 가능한 개별 난방이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전기담요 까시게 된 노인네들은 추워서 한기가 생산됐으니까 원하는 열이 안 나와요.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역난방이 공급되는 아파트에선 개별 난방을 이용하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열 용량에 대해 조합과 협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재건축이 추진되면 협약 내용을 바탕으로 공식 계약도 체결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전체나 개별적으로 난방 방식의 전환을 원할 경우엔 입주민들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하고 계약을 할 때 아파트의 얼마만큼이 지역 난방을 활용하겠다는 계약을 합니다. 아파트 자체 내에서 먼저 동의를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약간의 변동은 있겠죠, 저희하고. 계약 문제가 약간의 변동이 있겠죠. 입주 주민들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동의를 얻기란 쉽지 않습니다. 지역 난방을 공급받고 있는 반포동의 이 아파트에서도 난방 방식을 전환한 사례는 없습니다. 지역 난방에서 개별 난방으로 전환할 경우 입주민 간의 마찰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저 세대 돌리려 그러면 불뚝 나와야 된다고. 불뚝 나와요. 이게 무슨 7, 80년대 아파트야. 옛날잖아. 저 집 들어가서 불뚝 뜯어내라고. 이에 대해 서울도시가스는 보일러 연통의 경우 아파트 디자인을 고려해 설치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난방이 공급되는 아파트일지라도 개별 난방은 이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2년 전 지역 난방에서 개별 난방으로 전환한 입주민이 입주자 대표회의와 치른 소송에서 승소한 게 그 근거입니다. 개별 난방 설치하게 되면은 공동 사용료만 내고 개별 난방 요금은 개인이 부담하는 거죠. 일부 주민들이 지역 난방 공급에 반대하는 가운데 난방 방식이 지역 난방으로 확정된 서초구 방배 지역. 난방 방식의 선택을 놓고 지역 주민 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강남구 세곡동의 보금자리 지구가 조성된 지 4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일대가 차량 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서 강남으로 오가는 차량 통행량이 많기도 했었지만 최근에는 위례신도시까지 입주가 시작되면서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세곡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세곡동 교통난 저희 뉴스에서도 여러 번 보도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어떤 상황입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세곡동 사거리서부터 수서역까지 이르는 그 약 3km의 반포계로는 네. 그 출퇴근 시간에 극심한 교통 정체에 시달리고 있고
또 주말 오후에도 지방에서 올라오는 차량으로 인해서 그 수서역까지 돌아다니는 데만 약 한 40여 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예. 또한 그 8개 보금자리 지구가 있는 그 아파트가 접하는 도로가 자곡로인데 네. 이 자곡로에서 그 밤고개로 가기 위해서는 자곡서가리와 합류가 되는데 네. 그 밤고개가 이제 그 정체가 심하다 보니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그 밤고개를 도달하는 데만 한 1km 정도 걸리는데 예. 거기만 빠져나가는데도 한 30여 분 정도로 시간이 예. 소요될 정도로 별로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교통 정체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주민 여러분들도 가만히 계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예, 세곡동 보금자리 개발이 완료된 현 시점에서 예. 사실 단기적 해결책은 전무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대모산 터널, 제2양재대로 지하철 건설 등을 통해서 네. 세곡동의 심각한 교통난을 좀 해결해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모산 터널이나 제2양재대로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국가 예산의 부족을 이유로 진척을 시키지 못하고 있고 또 서울시는 그 우면산 터널의 경우처럼 민자도로를 했을 경우에 민간 사업자에게 적자를 보존해야 되므로 예. 대모산 터널도 그 유사한 길을 걸을 거라고 해서 그 건설에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예. 또 위례 가천선의 경우도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와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 제출한 노선이 다르다며 네. 최근에 반려하는 사태까지 발생해서 세곡동의 심각한 교통난을 해결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거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희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실제로 세곡동에 거주하는 주민 이현기 씨 전화 연결해서 이 일대 교통난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네, 앞서 세곡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얘기 들어봤습니다. 상황이 정말 심각해 보이는데 자치단체와 정치권에서는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장의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배 기자. 네, 저는 지금 강남구 자곡 사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앞서 주민께서 상습적인 교통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전 11시를 넘은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뒤편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차량 통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매일 아침 출퇴근 시간이면 이곳 자곡 사거리부터 1.2km 정도 떨어진 세곡 사거리까지 차량 정체가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것부터 수서역 사이는 지난해 8차로까지 도로가 확장돼 상황이 좀 괜찮지만 현재 수서역 도로에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도로 이용이 불편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세곡동의 교통난이 어쩌다가 상황이 그렇게까지 된 겁니까? 네, 세곡동의 그 교통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네. 이 세곡동의 그 개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당초 강남과 세곡 2지구의 그 개발을 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나눠서 개발을 시행하게 됐는데요. 이 지역의 면적이 197만 제곱미터 규모인데 양 기관이 나눠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네.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세워야 하는 광역교통 대책이라는 걸 안 세운 겁니다. 이곳 밤고개로는 경기 성남과 강남을 잇는 주요 도로로 옛부터 차량들이 많이 지나던 곳인데요. 예. 최근 위례 신도시까지 입주하면서 차량들이 서울로 진입하거나 또 빠져나가기 위해 이 지역으로 몰리게 된 겁니다. 예. 양재 IC로 가는 인근 헌릉로와 수서에서 영곡사거리 구간인 양재대로까지의 교통 흐름도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예. 이 개발 주체가 나뉘다 보니까 이 정책의 사각지대가 생긴 거군요. 어떻게 보면은 예견된 교통 대란으로도 볼 수 있겠는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해결 대책은 없습니까? 네, 서울시와 강남구 또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긴 합니다. 예. 그 답을 위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수립된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서 찾고 있는데요. 우선은 교통량 분산에 필요한 제2양재대로와 대모산 터널입니다.
제2양재도로는 동남권 유통단지에서 헌릉로까지 5.2km 구간에 건설될 예정인 도로로 현재 서울시가 양재나들목 일대의 교통 체증을 해결하기 위해 과천시 문원동까지 확장하는 방안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또 강남구와 정치권에선 현재 하계울역까지 계획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구간에 대모산 터널을 지하로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광역교통법, 일명 세곡동 특별법이 발의가 됐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대책들이 지금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얘기한 대책들은 지난 2008년이죠. 네. 10년째 협의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남구는 새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이미 세워놓은 계획인 만큼 조속히 건설을 시행하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다소 희망적인 건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동남권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하면서 제2양재대로나 대모산 터널에 대해 이전과는 달리 좀 더 면밀히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가 벌이는 교통대책 용역의 결과는 다음 달에 최종 보고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강남구 자곡 사거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역배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 협의만 10년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불편은 고스란히 이곳 주민들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남구 세곡동 연결해봤습니다. 오늘 새벽 12시 30분쯤 서울 강서구 마곡동 일대 도로에서 SUV 차량 2대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30대 전모 씨가 의식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대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장모 씨와 동승자 김모 씨는 가슴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와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낮 2시쯤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빌라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철근 가공 작업을 하던 근로자의 다리가 기계에 말려 들어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을 하던 40대 김모 씨가 왼쪽 다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김모 씨가 철근 가공 기계를 다루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2시 30분쯤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 불로 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 5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옥상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서울 곳곳에 담배를 피울 수 없는 금연거리가 확대되고 있죠. 구로구에도 첫 금연거리가 지정됐습니다. 꼭 단속 때문이라기보다 비흡연자들을 위해 흡연 에티켓을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 엄종규 기자입니다. 이곳은 구로구의 한 중학교 주변 보도입니다. 이곳에서 제가 들고 있는 이 담배를 피우게 되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운이 좋아 단속을 피하게 된다 해도 주변의 따가운 시선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부터 이곳이 금연거리로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학교나 학원 또 공원에서 친구들과 놀 때 주위에 어른들과 청소년분들께서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셔서 제가 담배 연기를 맡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린이들도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로구가 금연거리를 지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첫 금연거리로 학교 주변을 선택한 건 학생들의 간접 흡연 피해 때문입니다. 구민회관에서 이제 교육활동이 가끔 있어요. 쉬는 시간에 나와서 그 앞에서 쫙 담배들을 피우시는데 저희 바로 1학년 교실이 붙어 있거든요. 그럼 교실에 수업하는데 연기가 들어오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어린애들한테 흡연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것, 그런 것이 교사로서 참 고충이었습니다. 금연거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지정과 함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구로구는 단속요원의 수를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단속권이 없는 지도요원의 수를 늘려 홍보와 계도 활동 위주로 금연거리 지정 효과를 높인다는 겁니다. 금연 단속원이 한 4명이 있는데요. 4명을 통해서 금연 단속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 금연 지도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보다는 금연 지도원을 활용해서 홍보나 계도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구로구는 신도림역 2번 출구와 도림교 주변 거리를 오는 15일부터 금연거리로 지정하고 지역 내 모든 학교 주변의 금연거리 지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흡연 단속은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본격화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지난달 광진구의회 본회의에서 광장동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그동안 폐기물 처리 시설을 반대하던 주민들은 더 큰 목소리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지역 곳곳에 1인 시위까지 등장했습니다. 조성협 기자입니다. 노년의 남성이 피켓을 들고 한 빌라 앞에 섰습니다. 지난달 광장동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예산이 구의회를 통과하자 예산 확정에 결정적인 한 표를 행사한 한 구의원 집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겁니다. 반대를 해놓고 배반해서 양심불량자입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게끔 만드는 것이 김기동 구청장 집 앞도 예외는 아닙니다. 80이 넘은 나이의 남성은 영하 5도의 날씨도 아랑곳하지 않고 구청장 규탄에 앞장섰습니다. 청소년을 잘하는 동이라고 자랑까지 했던 그 구청장이 그곳에다가 쓰레기 분쇄장을 만든다는데 구청 정문에서도 시위는 계속됩니다. 구청장을 도와서 이 일을 추진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알리고 또 구청에 다니는 모든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어서 여기까지 와서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단 하나, 광장동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계획을 철회하는 겁니다. 주민들은 폐기물 처리 시설이 청소년 수련관과 가까워 교육상 좋지 않고 소음과 분진 등 각종 피해가 잇따를 것이라 주장합니다. 광진구는 이 같은 주민 반대에 대해 이미 예산이 확정됐고 서울시 심의도 통과한 터라 애초 계획대로 올 상반기 중 공사를 강행할 예정이라 전했습니다. 주민들은 각종 물리력과 법적 조치를 동원해서라도 폐기물 처리 시설을 막겠다고 밝혀 양측의 마찰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공사 중단될 위기였던 중구의 서소문 역사공원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면서 연내 완공될 예정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전 동으로 확대되는 등 올 한 해 달라지는 중구의 정책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올 한 해 중구의 지도가 달라집니다. 예산 중단으로 지지부진했던 서소문 역사공원 사업에 87억 원이 배정되면서 정상 궤도에 오른 겁니다. 지상은 역사공원, 지하는 기념공간으로 꾸며질 서소문 공원은 현재 공정률 30%로 중구는 연내에 공사를 끝마쳐 일반에 공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6월 장충동에는 3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광장이 새롭게 조성됩니다. 3호선 동대입구역 인근에 남산에서 청계천으로 흘렀던 남소문동천을 재현한다는 것. 이를 통해 동국대와 족발거리, 장충단 공원을 연계한 복합문화거리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다음 달 중림동에는 구립어르신 데이케어 센터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들어서고 보행환경 개선과 서울로 7017과의 연계길도 추진됩니다. 복지 분야도 달라집니다. 현재 4개 동에서 시범적으로 시작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5월부터 전동으로 확대돼 방문복지 서비스가 본격화되고 이달부터 자녀 출산 시 첫째 아이부터 20만 원, 둘째와 셋째 아이 출산 시 각각 100만 원과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무술년 개의 해를 맞아 유기견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강동구에 카페형 유기견 입양센터가 새로 문을 열었는데요. 도심 속에 위치해 접근성을 높였고 새로운 입양 방식으로 유기견 문제 해결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김동훈 기자입니다. 강동구에 새로 문을 연 유기견 입양 카페 리본센터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소로 누구나 즐겨 찾을 수 있는 카페처럼 조성됐습니다. 리본이라는 이름에는 입양을 통해 유기견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와 주인과 다시 묶어준다는 뜻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이곳은 유기견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애견 놀이터입니다. 현재 이곳에는 14마리의 유기견들이 생활하고 있는데요. 이 중 9마리가 새로운 주인을 찾게 됐습니다. 입양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일반 펫샵과 다르게 한 달의 숙려 기간과 입양 후 5주 동안의 교육을 거쳐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역 내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이 유기동물들을 한번 분양을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시작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유기동물들의 한 50% 이상이 그 입양이나 또 주인이 안 찾아가는 바람에 다 안락사를 당하고 있어요. 그런 이제 안타까움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런 시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강동구에서 한 해 발생하는 유기견은 약 300마리. 강동 리본센터가 반려견과 반려인을 하나로 묶는 새로운 연결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 서초구가 신년을 맞아 밝은 미래국을 신설했습니다. 밝은 미래국은 지역 내 저출산과 청년 실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으로 산하의 가족정책과와 지역경제과 등 4개의 부서가 편성됐습니다. 구는 앞으로 밝은 미래국을 통해 출생과 성장, 취업과 재취업, 행복한 노년 등 인생 3단계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도시디자인과와 아파트 민원팀, 아파트 지원팀을 신설하고 세무부서를 현 2개 부서에서 3개 부서로 증설했습니다. 마포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또래 동아리 아띠가 제13회 청소년 푸른성장대상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또래 동아리 아띠는 2012년 만들어져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며 또래 청소년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청소년 자치활동 동아리입니다. 현재 아띠에는 중고등학생 또래 상담자와 자원 지도자인 대학생 3명을 포함해 2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소년 푸른 성장 대상은 매년 정부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온 개인이나 단체에게 주는 상입니다. (2018년) 첫 주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해에 세운 계획들 벌써 작심삼일로 끝난 건 아니시겠죠? 너무 잘하려고 하는 마음은 그 정도가 지나치면 스트레스가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연말 연초 분주하셨을 텐데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